자, 이번에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NTH 차일드 개념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것도. 자, 섹션이라고 쓰시고, 저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일단 보세요. 제가 어차피 이거 하는 시간 드릴 거니까. 섹션한테, 얘는 보더만 칠할게요.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말고 도티드라 쓸까? 대시드 써야겠다. 그 다음에 얘는 그레이라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으로 div들이 있죠. 높이 너비는 한 200픽셀씩 줄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는 레드 주고, 그 다음에 섹션의 div nth child 얘는 두 번째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를 부모로 삼는 녀석 중에 두 번째 자식인데 그게 뭐다? div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다가 얘는 골드, 얘는 세 번째는 그린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류의 디자인이 된 건데 만약에 일단 그 전에 자, div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div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블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네들을 어떤 특정 요소를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로 정렬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정렬할 때 뭐 썼죠? 어떤 속성 썼죠? 텍스처 라인이라는 속성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텍스처 라인 같은 경우는 근데 뭘 정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정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블럭 요소는 텍스트예요, 텍스트가 아니에요? tek스트가 아니죠. 블럭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정렬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요 세 번째 요 녀석한테 마진 레프트라는 걸 줘볼게요. 마진 레프트를 한 300픽셀 줘볼게요. 그러면 마진은 뭐예요? 박스 기준 바깥쪽 여백이라 했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여백만큼 왼쪽에서 300픽셀만큼 밀어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500픽셀 줘볼게요. 자, 500픽셀 주니까 마치 얘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가운데로 간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건 가운데로 간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화면 너비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간 것 같아 보이지만, 화면이 넓으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인가요? 가운데 아니죠. 화면이 좁아도 가운데인가요?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되는 거지 여튼 가운데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마진 레프트를 당연히 0을 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 내가 왼쪽에 붙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이제 마진 레프트 0을 안 줘도 어차피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튼간에 얘를 이제 요렇게 이제 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코드펜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div를 하나 쓰고, 저는 이 div한테 자, 높이는 한 100픽셀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너비가 최대한 늘어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념을. 어떤 개념을 잘 들어야 되냐. 얘가 일단 너비의 기본값이 뭐였죠? 오토란 말이에요. 너비를 딱히 주지 않아도 얘가 원래 그 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비가 있다라기보다는 너비를 주지 않아도 너비가 오토기 때문에 너비가 지금 최대한 늘어난 상태인 거죠.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진 레프트를 줘볼게요. 마진 레프트를 100픽셀 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박스 기준으로 왼쪽을 100픽셀만큼 밀어낸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마진 라이트를 이번에는 줘볼게요. 마진 라이트를 200픽셀 줘볼 거예요. 그러면 200픽셀 줬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얼마큼 밀어낸 거예요? 그렇죠. 200픽셀 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너비 값을 300픽셀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자, 너비 값 작동하나요? 자, 너비 작동해요? 저는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너비 값 작동해야 작동 안 해요? 자, 지워볼게요. 작동해야 안 해요? 작동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너비 값은 300픽셀이기 때문에 작동됩니다. 그럼 마진 레프트 작동돼야 안 돼요? 되죠? 제가 200픽셀로 바꿔볼게요. 왼쪽에서 계속 밀어내죠? 300픽셀 주게 되면 300픽셀만큼, 100픽셀 하면 100픽셀.
자, 그 다음에 0 하게 되면 0은 붙죠? 왼쪽에서.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200픽셀 줘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진라이트 0을 주게 되면 당연히 어디로 붙어야 돼요? 어디로 붙어야 돼요? 마진레프트 0 주니까 어디로 붙었어요? 왼쪽으로 붙었잖아요. 그죠? 마진라이트 0 주면 당연히 어디로 붙겠어요? 오른쪽으로 붙을 것 같지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자, 지금 우리가 요런 박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박스를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요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마진 레프트를 줬어요. 100픽셀 주니까 왼쪽에서 100픽셀만큼 밀어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라이트 200픽셀 주니까 오른쪽에서 200픽셀만큼 밀어냈죠. 근데 얘한테 너비값을 주니까 300픽셀 너비값 이렇게 됐죠. 마진 레프트 줬을 때는 잘 움직이는데 왜 마진 라이트를 줬을 때는 왜 안 움직일까요? 자, 요걸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포기를 못 하겠냐면 너비 값이 나는 300픽셀을 어떻게든 가져가야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너비 값은 300픽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진 레프트도 그러니까 너비도 나는 포기를 못 하겠고 마진 라이트도 포기를 못 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마진 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0이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붙고 싶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의도는 요 빨간 상자를 오른쪽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 라이트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누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진 레프트가 포기를 해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걸 아시면 돼요. 위드 값,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얘네는 이 셋은 동시에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너비랑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요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비 값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비 값도 자기는 포기를 못 하겠대요. 근데 마진 라이트는 일단 오른쪽으로 붙어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누가 양보를 해줘야 된다고요? 마진? 그죠? 마진 레프트가 지금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보를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오토입니다. 보이시나요? 마진 레프트한테 오토를 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진 레프트 오토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왼쪽에 손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블럭 요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블럭이잖아요. DIV니까 블럭 요소를 우측, 즉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른쪽으로 정렬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진 레프트를 오토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진 라이트를 안 줘도 알아서 정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든 CSS 속성은 기본값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렇죠? 마진의 기본값은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마진의 기본값이 오토가 아닙니다. 0이 기본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0을 안 줘도 알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게 바로 블럭 요소를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방법이다. 즉 오토는 뭐냐면 나는 운명의 흐름에 맡기겠다. 나는 주관이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해지겠다. 자동으로 정해져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마진 레프트로 뭐 주면 된다고요? 오토를 주면 됩니다. 오토를 주게 되면 얘를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 두 번째 요 녀석을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마진 레프트에 오토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도 오토를 주게 되면 둘 다 왼쪽에서 손 놓고 오른쪽에 손 놔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블록 요소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블록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 요소를 정렬할 때는 텍스처 라인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텍스처 라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텍스트를 정렬하는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블록 요소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아닌 녀석한테 아무리 텍스처 라인 줘봤자 정렬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진을 이용해서 블록 요소를 정렬할 수 있는데 마진 레프트 오토는 왼쪽에서 손을 놔버리는 행동이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손을 놔버리고 오른쪽에서도 손을 놔버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자주 쓸 거예요. 이제는 몰랐는데 네이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운데로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캡처를 떠볼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네이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박스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이런 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전체 박스가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요 안에 내용물들이 어떻게 돼 있다? 아, 뭐야, 안 지워져? 내용물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렬하려면 요 박스를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런 류의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마진을 이용해서 블록 요소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비 값도 주고 마진 레프트도 주고 마진 라이트도 동시에 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위드, 마진 레프트, 라이트는 동시에 작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비는 무조건 포기를 못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기하는, 즉 양보하는 개념이 바로 뭐다? 오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을 이용해서 블록 요소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됐습니다.